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2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말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의 관심사입니다. 아마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제도 사실 평상시 검찰이라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주례보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 주례보고를 했습니다. 이 주례보고는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이제 그냥 만난 적, 상견례 겸해서 만난 적은 있지만,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주례보고로 한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나눴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현재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 청와대 선거 개입, 이런 부분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가장 현안이 되어 있는 것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 이 사람 기소 여부입니다. 이 사람은 2017년 10월 달에, 그때는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니었는데 로펌에 있었죠. 한 5명 정도 변호사를 두고 있는 로펌입니다. 작은 로펌입니다. 거기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턴 증명서를 떼줬다. 이게 검찰의 주장이고, 이에 대해서 최강욱 비서관은 아니다, 인턴을 실제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한 거는 언론 플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그 로펌에 있는 무슨 전직 직원한테 전화해서 갑작스럽게 그 조국 아들 이름을 대면서 인턴 했느냐 물으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안 했다 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인한테 지금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가 입장이 나왔더군요. 물론 검찰 관계자지만 무슨 소리냐? 거기 있는 사람 모두에게 다 전화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전직 그 로펌에 옛날에 근무했던 사람 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불쑥 그 조국 전 장관 아들 이름 대고 이 사람 거기서 인턴했니? 그렇게 만약에 물었다고 쳐도 그거 하나 딱 물어보고서 그걸 공소장에다 적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검찰 그런 수준 아닙니다. 그건 검찰이 아니고 수습기자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비서관의 이런 해명 자체가 황당하다. 정말 해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 하는 걸 알리려면 팩트는 맞아야 된다. 팩트 자체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작입니다. 또 다른 조작입니다. 어쨌든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쟁점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1시간 정도를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얘기를 했고, 흘러나오는 얘기는 설득을 했다.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할 수밖에 없다. 또 계속해서 지금 소환장을 보내고 있는데 출두를 안 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난 서면 진술로 끝났다 그러면서 바쁘다 이런다는데, 서면 진술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사실관계가 너무나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직접 대면해서 물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나와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피의자다. 그 소환 요구서에 보면 최강욱 비서관은 지금 자기는 참고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검찰은 아니 변호사인 사람이 그거 봐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건 누가 봐도 피의자 소환 요구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도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총장이 지검장을 상대로 설득을 했는데 그게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근데 오후 한 6시 20분쯤에 중앙지검의 고영곤 반부패 수사 2부장 고영곤 2부장이 이제 이성윤 지검장한테 보고로 가서 여기서도 한 1시간 이상을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를 해야 하는 이유 그걸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소장도 물론 가져갔을 뿐더러 증거 목록도 쭉 가져가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왜 최강욱 비서관이 이러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증거는 이것이다. 거기 보면 이제 뭐 이런 거 있겠죠. 그 로펌 관계자들 뭐 조사한 기록. 그래서 뭐 누구누구 조국 전 장관 아들 뭐 이름 누구누구 하고 친구를 거기서 본 적이 있느냐 아느냐 뭐 인턴을 했다면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걸 쭉 조사한 결과를 아마 가져가지 않았을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뭐 인턴을 한 적이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거의 5명밖에 안 되는데 저 변호사들이 이렇게 봐서 다 아니라고 하고 다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면 아니 인턴을 1년 이상 했다는데 1년 이상 그 로펌의 변호사들이 아무도 얼굴을 못 봤다고 그러면 그걸 안 한 것이죠. 그게 이제 2017년 10월의 일이고 2018년에도 또 한 번 이 최강욱 비서관의 로펌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 그 인턴 증명서가 나가는데 그때는 최강욱 비서관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찌된 일인지 조국 전 장관이 최강욱 비서관한테 부탁을 하지 않고 아마 자기 하급자로 데리고 있으니까 그런 모양이죠. 직접 위조를 했다. 위조라는 게 결국은 이제 직인을 이렇게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인턴 증명서를 만든 거죠. 그게 이제 검찰의 설명입니다. 그렇게 2번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이런 얘기죠. 하나는 최강욱 비서관이 변호사 시절에,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민정수석 시절에 위조를 했다. 이제 이런 게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영곤 반부패 부장이 지검장을 설득했는데 이성윤 지검장은 그 부분에 관해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게 한 6시 20분쯤 된답니다. 오후에. 한 10시 20분쯤 해서 이성윤 지검장 그냥 결제 안 하고 퇴근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미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그 아랫사람의 건의는 지금 일주일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뭉개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직접 보고를 하러 들어갔는데도 결제 안 하고 그냥 퇴근해 버렸습니다. 벽을 싸고 있는 것이죠. 이성윤 지검장이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수사 결과에 따른 기소를 막고 있는 겁니다. 글쎄 뭐 법률적으로 이런 것이 직무유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뭐 지금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딱 백업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래서 제가 결국은 모양을 보면 검사들끼리 싸우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 내전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지금 추미애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그 추미애 사단 만들기 이 1월 8일 인사에 이어서 이제 오늘 중간 간부급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 아마 어제 그 보고에 올라갔던 고영곤 반부패 수사 2부장 뭐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교체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지휘하는 중간 간부는 송경호 3차장 검사 이 사람도 교체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수사팀을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 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추미애 사단이라고 하는 사단이 새로 생겼습니다. 추미애 사단의
검사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검사들은 권력 변동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미 벌써 그쪽에 인사권이 있는 추미애 장관 쪽 줄에 섰을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어찌됐든 간에 숫자는 누가 많든 간에 검사 본연의 자세를 지키려고 하는 윤석열 사단, 이 사람들과 이 추미애 사단 간의 충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내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헌법이 보장한 유일한 수사기관, 이게 검찰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헌법에 보면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찰청장은 없는데 검찰총장은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 국무회의 심의 사항에 검찰총장 임명안은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헌법이 인정한 유일한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수처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찰총장하고 그 동급이거나 더 상위 기관으로 여겨지는 그런 공수처장. 왜 그러냐면 공수처장의 힘이 더 막강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 가져와. 그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사건은. 그리고 검찰은 행정부의 법무부 산하기관이죠.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에 포함되지 않은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이제 뭐 형식상 그렇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지배하에 있지만 그런 기관을 만드는데 이게 헌법에 규정이 없다? 근거 규정이 없다? 검찰총장도 있는데 그래서 우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어쨌든 간에 지금 공수처 생기는 그 문제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검찰 내부의 문제, 수사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서 검사들끼리 싸우는 일이 1월 8일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국가기관의 그 구성원들 간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정의는 누구 편이냐? 당연히 그거는 윤석열 사단 편이죠. 아니, 검사가 범죄 혐의를 보고 그걸 수사하다가 지금 정권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정의죠.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이 부정의죠. 그런데도 지금 그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의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검사가 권력의 핍박을 받는, 살아있는 권력의 핍박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검사 내전은 정말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불행한 일입니다. 검사들끼리.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검찰이라는 곳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집니다. 어차피 검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들끼리 이렇게 싸운다? 땅에 떨어지죠. 검찰만 그러냐? 지금 법원도 그렇습니다. 법원도 지금 요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재판은 제가 보기엔 다 지금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김경수 재판부, 그렇죠? 지금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거기서도 뭐 보석을 보류하긴 했습니다만은 재판부의 이 하나하나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아, 혹시 무죄다, 무혐의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이 검찰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어떤 식의 작용, 직접 작용은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판부를 거기도 2월 24일 날 인사가 있다는 건데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누구를 바꾼다 이러면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하는 재판은, 그런 이제 정치성 관련 재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김경수 재판이 그렇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경수 재판의 주심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의 신뢰로 떨어진다. 검찰, 사법부. 물론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야 아주 오래됐고, 이런 식이 되면 그나마 국민들이 신뢰를 주고 있던 기관의 신뢰마저 떨어뜨리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검사들끼리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아마도 다른 사건의 경우도 상당 부분 뭐 수사나 이런 것들이 미뤄지거나 또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불행한 일이다. 이걸 누가 바로잡느냐? 뭐 현실적으로는 바로잡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견제, 국민들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으로? 투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